이른 새벽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문득 TV 리모컨 설명서를 봤는데 한국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어서 괜히 반갑더군요. 오늘은 BA11 투어를 떠나는 날이라 여유있게 서둘러 산책하듯 길을 나섰습니다. 집결지는 사포로 북광장 버스 주차장입니다. 춥기도 해서 지하도로 이동했습니다. 상점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사포로까지 거리가 꽤 있는데 지하도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다행히 한국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헤매지 않고 사포로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약도를 보며 조카와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꽤 걸어왔는데도 아직 520m나 더 남았더군요.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사포로 북광장 1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된 버스가 보여 집결지도 단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결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안내에 따라 검정색 관광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 탑승구가 한국과 반대여서 순간 헷갈리기도 했네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두들 눈으로 뒤덮인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지명의 유래 참 단순합니다. 나무가 크리스마스 나무처럼 생겨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뜬금없이 밭인데 언덕 한가운데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변에 이렇게 눈 많이 내리죠. 크리스마스 트리 심어져 있는 곳이 밭이에요. 중간에 스나가와 휴게소에 잠시 들렀는데 이곳 역시 온통 하얀 눈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길 위로 시골 풍경이 나타나고 이미 쌓인 눈 위로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스는 안정적으로 달려갑니다. 나무가 이제 한 그루처럼 보이는데 사실 나무 두 그루가 쌍둥이처럼 자라는 쌍둥이 나무예요. 잠시 후 버스 안에서 켄과 메리의 나무를 스쳐 지나갑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켄과 메리의 나무입니다. 지금 여기가 눈이 내려서 저 멀리까지 안 보이는데 날이 맑으면은요, 저기 뒤에 대설산이 보여요. 대설산이 얼마나 크길래 이름이 대설산이냐면요, 산 면적이 서울보다 더 넓습니다. 도착한 풍경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벌판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진도 찍고 잠시 분위기를 즐긴 뒤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관광객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었네요. 이제 BA역에서 BA 우유 파는 곳 있죠. 제가 두 군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글맵 링크를 올릴 거예요. BA역에 오카노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BA역 휴게소예요. 이런저런 BA에 이제 특산품, 과자 팔고 있고 BA 우유, 요구르트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휴게소인 만큼 간단하게 앉아서 커피 드실 수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나머지 한 군데는요, BA역에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간판, 이 편의점 간판 같은 게 걸려있는 기프트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BA 우유를 또 팔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들을 자세히 보면 숫자가 적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안 적어져 있는 건물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마을에 100년 된 건물에 있는 편의점도 있어요. 제가 본 건물 중에 제일 오래된 게 1897년인데 만약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 보신 분 계시면 저에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정면에 BA역이 보였습니다. 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나무가 있는데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버스는 동선을 알려주기 위해 BA역을 한번 지나친 뒤 예약해둔 식당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와 예약해둔 텐동을 먹습니다. 배고파서인지 맛도 좋았습니다. 텐동은 처음이었는데 의외로 깔끔한 맛이더군요. 식당 안은 한국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천천히 BA역 쪽으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을 찾으며 눈 덮인 길을 걸어가니 눈 밟는 소리가 귓가에 사각사각하게 들립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어려울 만큼 하얗게 덮인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커피숍에 들어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홋카이도는 우유가 유명하지만 날씨가 추워 아이스크림은 포기했습니다. 집결 시간이 되어 다시 버스 쪽으로 향합니다.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흰수염 폭포로 향합니다. 눈 덮인 들판과 숲을 보며 달리는 동안에도 힐링이 되는 여정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폭포로 걸어가는데 눈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계곡 사이로 푸른 빛에 물이 흐르고 떨어지는 한 물줄기는 정말 흰수염이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장관을 감상한 뒤 돌아가는 길엔 눈썰매 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정도 눈이라면 눈썰매장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치즈 공방으로 향합니다. 홋카이도 우유 품질이 좋다더니 치즈도 그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판 안에 들어있는 무슨 푸딩같이 생긴 디저트가 있을 거예요. 치즈 브릴레인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이제 푸딩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저트는 떠먹는 디저트인데 그거는 꾸덕한 치즈 푸딩.
그런 맛이 나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 공방에서 제일 맛있다 생각하는 디저트입니다. 꼭 드셔보시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치즈 전병도 있고 선물용 치즈 케이크, 또 그리고 뭐 이것저것 등등등.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치즈 공방 견학하러 가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 젖소 모형도 있어가지고 젖소랑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치즈 팩토리가 여기 있네. 도착한 공방은 이미 많은 관광버스로 가득했습니다. 눈 덮인 산 속에 자리한 공방 건물은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시식용 치즈를 조금 먹어보니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판매되는 치즈, 우유, 푸딩이 있었지만 우유는 배가 아플까봐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들고 신나리를 건물 밖에서 눈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며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목적지인 잉구르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이어진 길도 온통 눈밭이라 천천히 사람들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리조트 건물을 지나며 화장실도 들렀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진 잉구르 테라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통나무 가게들마다 백열등이 비춰 따뜻한 느낌을 주었고 마치 만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사람이 많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메인 산책로 아래쪽에 작은 산책로도 걸어보니 눈 덮인 나무마다 조명이 달려있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녁이 되니 더더욱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더욱 어두웠지만 멀리서 바라본 조명들은 밤하늘 속에서 온화하게 빛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중에도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여전히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삿포로역에 도착해 숙소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아침에 보던 풍경과는 또 다르게 밤 조명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상은 미끄러울까봐 다시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조카가 평소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오늘 하루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저녁은 건너뛰겠다 해서 작은 케이크를 사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